봅시다. 오늘은 이제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진짜로 오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오늘 하는 이 이야기가 고등학교 수학의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다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방정식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함수의 관계. 여기는 얘네들을 이렇게 뭐 할 거냐면 연결을 시킬 거야. 오케이? 오늘 할 일은 방정식과 함수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거를 가지고 뭔가 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수를 가지고 뭔가 해석해 주세요를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풀 수도 있고, 요거 두 개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자. 요거 두 개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자가 오늘의 메인 테마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함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면 y는 fx예요 라고 해서 지난 시간 선생님이 얘는 x랑 y의 관계식이에요 라고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 그죠? x랑 y에 대한 관계식.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쪽에 있는 이 등호는 방정식의 등호일까요? 항등식의 등호일까요? 라고 했을 때 얘는 당연히 방정식의 등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성립하는 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해야 될 거는 함수의 그래프랑 함수의 식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 부정방정식 얘기했었니? 부정방정식까지 다 얘기했었죠? 그건 좀 얘기가 쉬워지겠네. 잘 봐봐. 여기서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라고 생각해 보자. 이것도 하나의 상수 함수라고 해서 하나의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뭘 할 거예요? 연립을 할 거예요. 연립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얘는 공통인 것들을 찾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y는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됐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y는 fx입니다. 이거랑 y는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y는 fx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뭐야? 여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근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전부 다 근들입니다. 해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걸 만족하는, y는 0을 만족하는 게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다면 요거 두 개를 연립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연립해 주세요는 뭐라고 했어? 공통으로.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이걸 연립했을 때 해는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 요 세 개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공통으로 만족하는 점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연립했을 때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 세 개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얘를 연립하는 과정 중에 얘랑 얘가 있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x라는 문자도 있고 y라는 문자도 있으니까 당연히 뭘 할 거야? 소거를 하나 할 건데, 여기서 뭔가를 소거할 거야. 소거를 할 건데 뭘 소거할 거야? 얘는 y를 소거하는 게 당연히 편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y를 소거했어. y 대신에 0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fx는 0이라고 하는 이런 뭘 만들었어?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의 x 좌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하고 요 점의 x 좌표를 감마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지금 여기는 이 말 자체가 정확하게 딱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지금 요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얘랑 얘에 대한 해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수와 요 녀석 요거 두 개에 뭘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교점이라는 걸 생각하고 싶어요. 다시 얘와 얘의 교점을 생각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우린 당연히 얘랑 얘를 뭐해서 연립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얘를 연립하는 과정 중에 y가 소거돼서 이렇게 나온 하나의 x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x에 대한 방정식에선 당연히 뭘 구할 수 있어? y는 소거됐으니까 얘는 x의 정보, x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y 정보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교점 중에서도 교점의 뭘 구할 수 있다? x 좌표만 구할 수 있다. y 좌표는 지금 당장은 구할 수 없다. x 좌표만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이해돼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은 결국 교점의 x좌표다. 다시 요 녀석은 결국 x의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다시 이 현상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 우리가 fx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의 실근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녀석의 실근은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요거 두 개의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의 x 좌표와 같아집니다 라는, 누구랑 누가? 요 녀석의 실근이라는 애랑 요 녀석 교점의 x좌표라는 애랑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아집니다라는 요 사실에서 우리는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교점에 대한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해석으로, 또 다시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해석을 방정식의 근의 입장에서 얘에 대한 해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방정식과 뭐를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이런 애를 봤다면 얘는 사실은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거야 라는 생각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가지고 장난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연립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고 풉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시 얘에 대한 해석은 얘로, 얘에 대한 해석은 얘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바꿔가며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실근의 뭐가 만약에 궁금했다면, 개수가 궁금했다면 얘는 교점의 뭐랑 개수랑, 실근의 개수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요거 두 개도 여전히 같아질 수밖에.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나는 교점의 개수로 대신 구해도 괜찮고요. 오케이? 교점의 개수가 궁금했다면 여기는 실근의 개수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함수와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걸 연립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잘 봐봐. 여기가 2차식이었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빵이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랑 연립해서 만들어진 이 녀석은 뭐가 되겠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건 누가 담당하고 있어? 여기는 결국 판별식이라는 게 담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궁금했을 때 우리는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판별식을 활용해서 얘가 양수였다면 당연히 두 개가 될 거고, 얘가 0이었다면 얘는 한 개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았다면 얘는 빵개가 될 수밖에 없군요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는 얘랑 얘의 실근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 딱 이것만 오늘 정확하게 이해, 요거 하나 이해하고 최대 최소 이해하고 딱 두 가지만 이해하면 오늘 할 일은 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되게 쉬운 이야기이니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보자. 쭉쭉쭉쭉. 여기서 봐봐. 판별식의 부호랑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그 다음에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랑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들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이것들이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제 하나로 보였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 모든 테이블에 있는 모든 그 값들을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총 15개의 상황을 모조리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너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다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었어. 근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만약에 양수였다고 쳐봐. 그럼 얘는 실근 몇 개겠어? 너무 당연하게 두 개일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의 근이라고 하는 거는 요 녀석과 x축이 y는 0이라고 하는 애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과 y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당연히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a가 양수였을 땐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A가 음수라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 교점은 당연히 두 개일 겁니다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판별식이 음수였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건 실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실근은 없어요로 해석할 수 있을 테니 됐어? 실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와 x축은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면 x축과 얘가 떨어져 있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군요. x축과 얘가 떨어지게 그려질 수밖에 없군요. 교점은 빵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쟤를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얘를 구하고 얘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얘를 구하고 이거 두 개가 정말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2차 방정식을 배웠지.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랑 두 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풀 거잖아. 그런데 수학 2로 넘어가게 되잖아. 그럼 우리는 3차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그런데 그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3차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는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3차 함수 그래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우리는 미분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적분을 배워서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는 걔의 도움을 받아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그 두 개의 관계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학 전반에 걸쳐서 계속 뭔가 새로운 함수를 배웠다? 그럼 방정식과 연결할 거고 새로운 방정식을 배웠다? 그럼 거기는 함수랑 다시 연결할 거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계속해서 연결될 거라는 그 흐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어떤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지 그 흐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잘 봐봐. 분명히 나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예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몇 개인가요? x축이 y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교점이 몇 개인가요를 묻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직접 그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랑 x축은 y는 0이니까 는 0입니다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요 녀석의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25-16이 되면서 양수가 되네. 그럼 얘는 실근이 몇 개? 두 개였다는 소리니까 여전히 교점도 몇 개? 두 개가 됩니다. 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그래프를 뭐의 도움을 받아서?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반대로 이번에는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이번에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범위를 보여주세요. 자, 만나지 않는다.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이 뭐해? 만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연립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는 0이라고 해서 y는 요 녀석과 y는 요 녀석을 연립해서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땠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로 나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에 대한 상황을 우리는 뭘 가지고? 방정식을 가지고 얘 판별식이 뭐였으면 좋겠군요. 음수였으면 좋겠군요. 그래서 4분의 D공식 쓰면 되니까 4-K가 음수였으면 좋겠군요. K는 4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문제를 접근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와 관계, x축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내용 자체가. 봐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봐. 여기는 요 녀석 그래프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럼 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는 거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더하기 2의 x 더하기 k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은 음수여야 하겠네 라는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상황을 뭘 가지고?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잖아요.
거기는 걔를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죠? 계산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계산은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넘어가서 자, 다음 보자. 이번에는 뭘 줬나 봤더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에 x좌표들이 마이너스 2와 3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결국 얘랑 y는 0이라고 하는 x축과 연립을 했을 때, 즉 2x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애가 0이 된다에 x좌표가 얘라고 했으니까 얘 실근이 마이너스 2와 3이었으면 좋겠군요. 라는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다시. 얘에 대한 해석이 지금 방정식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이 방정식의 입장에서 해석되고 있는 이 모습을 자꾸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해주세요? A랑 B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배워놓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은 뭐 했어? 근계수 관계라는 걸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결과가 1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가 1입니다라는 식 하나랑 두 개 곱한 거는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는 얘랑 얘 2분의 b가 됩니다를 통해서 당연히 a랑 b는 쉽게 구할 수 있겠군요. 라는 의미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자. 두 번째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x축과 여전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5예요.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 생각해 보자.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는 요 거리가 현재 얼마라고? 루트 5라고. 그랬을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줬어요. 됐나요? 그럼 현재 이 상황을 우리가 얘는 함수인 이 녀석과 그 다음에 x축과는 0과 됐습니다. 연립을 해봤을 때 여기는 얘 근이 결국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했던 거 2차 방정식의 근은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해 주세요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한테 준 정보가 뭔지 봤더니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5예요 라는 상황을 줬잖아요. 이 상황을 가지고 a 값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근계수 관계 중에서 두 분의 차공식을 또 알고 있죠. 다시 ax의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차공식인 얘는 절대값 a분의 뭐가 됩니다? 루트의 판별식이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되게 많이 나온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상에서의 거리로서 두 개의 차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두근의 차라고 하는 걸, 두근의 차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절대값 a분의 1분의 뭐가 되겠어? 루트 판별식 9-4a가 되겠죠. 이 녀석이 현재 루트 5라는 소리네요. 그럼 a 값은 누가 봐도 1일 수밖에 없군요.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개념을 조금만 더. 자, 지금 여태까지는 뭘 가지고만 장난을 친 거냐면 얘랑 얘를 가지고 장난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함수와 누구와 함수와 x축까지 장난친 건데 거기는 걔를 다른 함수로서 내가 gx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오케이? 다시 이번에는 y는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또 y는 gx라는 함수가 또 하나 있어. 두 개의 함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얘네들의 교점에 대한 생각은 얘네들을 연립하겠다는 소리인데 얘네들이 연립할 때 여전히 y를 소거할 테니 여기는 gx는 뭐가 됩니다? 다시 fx는 gx가 됩니다라는 이런 식이 발생하게 될 거고 이 식이 여전히 뭐가 되겠어? 방정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는 여기는 얘는 얘다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됩니다라고 여전히 생각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얘가 2차였어, 얘가 1차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2차고 1차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2차, 1차니까 얘를 다 넘겨서 우리가 fx-gx는 0입니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면 2차 빼기 1차니까는 여전히 몇 차가 되겠어? 2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여전히 판별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죠. 됐어? 그 다음에 얘가 2차였고 2차였는데 최고차항에서 서로 달랐어. 다시 2차였고 2차였어. 2차였고 2차였는데 최고차항에서 달랐으면 여전히 2차항은 살아남을 테니까 여전히 2차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뭐 판별식을 가지고 여전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럼 다시 봐봐. 여기서 똑같아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방정식, 여기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여기 있는 얘는 직선의 방정식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이거 두 개를 뭐 해야 정상? 연립해야 정상. 그러니까 얘는 얘입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이 방정식은 다 넘겨주면은 이런 방정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의 실근과 교점의 x좌표는 당연히 같아집니다라는 똑같은 관점에서의 해석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다양한 이야기들, 즉 함수에서의 이야기를 방정식으로서의 얘기로 바꿀 수 있고 방정식으로서의 얘기를 함수로서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 두 개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다 똑같은 이야기들. 여기도 또 판별식 또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됐나? 넘어가요. 쭉쭉쭉 본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보자. 자,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라고 줬어. 이 이야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더하기 k입니다. 라고 해서 이 방정식,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얘와 얘의 교점의 x좌표가 될 수밖에 없으니 여기는 이 실근의 개수가 곧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얘의 교점의 개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얘는 분명히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 얘는 실근의 개수가 두 개입니다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의 판별식 4분의 디귿식을 써주면 1 플러스 2 플러스 k는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라는 첫 번째 결론이 나타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차 함수 요 녀석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다. 누구는? 얘는 얘와는 만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라는 애랑 x 더하기 k가 있는데 여기는 얘의 실근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녀석의 판별식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될 텐데 얘는 음수였으면 좋겠어. k는 2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가 되면서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연립해서 결과적으로 k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데 2보단 작아야 되는군요. 라고 해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 이해되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뭐 하면 된다? 해석하면 된다. 됐나요? 해석 괜찮죠? 할만하죠? 좋습니다. 다음. 자, 다음. 쭉쭉 넘어가서, 넘어가서. 자, 요 문제로 한번 가볼게. 똑같은 문제야. 잘 봐봐. 자, 여전히 함수의 그래프와 함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함수와 함수를 가지고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교점의 x좌표가 얘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돼 있을 텐데 이 교점의 x좌표가 각각 1과 다시 마이너스 3과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나한테 던져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랑 연립해서 2x제곱 더하기 3x는 mx 더하기 n이라고 써서 2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m의 x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결국은 마이너스 3과 1이 될 수밖에 없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아까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잖아. 그지? 두 근의 합을 가지고 m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두 근의 곱을 가지고 n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해석만 정확하게 해낼 수 있으면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접근들, 그다음 좀 편리한 접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나요? 그게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됐어? 오케이? 자, 넘어가서 다음 보자. 요것도 한번 봐봐. 자,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의
여기는 요 녀석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x축과 y축이 있으니까 좀 불편해 보여. 그래서 얘를 그냥 다시 그려볼게. 요렇게만 그릴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x축이랑 y축을 그리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얘랑 얘랑 봐봐.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왜? 쓸데없는 선들이 없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현재 y는 뭐야? 4x-3이었던 거고 여기는 얘가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던 거야. 그랬을 때 그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를 줬어. 교점에 x좌표 하나 더 있겠죠. 그럼 나는 얘랑 얘를 연립해서 즉 x제곱 더하기 a-4의 x 더하기 b 더하기 3은 0이라고 한 방에 써버릴게. 괜찮죠? 넘긴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한 근이 지금 1 플러스 루트 3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여기 있는 얘의 입장에서만 다시 바라봐봐. 얘는 분명히 2차 방정식인데 하나의 무리근을 가졌는데 여기 있는 개수들을 관찰해 보니 무슨 수라고? 유리수라는 보장이 있어. 한 근이 무리근인데 유리 개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다른 이 녀석의 켤레인 근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고.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얘와 얘 두 근의 합을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고 얘랑 얘 두 근의 곱을 통해서 B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도움을 자꾸만 받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려고 우리가 앞에서 방정식을 그렇게 빡세게 배웠던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정식은 단순히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만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개념이 아니라 2차 함수에서도 도움을 받을 거고 2차 부등식에서도 도움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확장해서 해석했을 때 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얘의 실근이 서로 같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얘와 얘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해석을 계속 해줄 거야.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끝나요 여기까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다 이해됐죠? 시간이 되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보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라고 줬나? 자, 요 녀석의 접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을 내가 x 더하기 어쩌고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y 절편은 지금 현재 모르잖아. 그죠? 모르니까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해라? 가정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몰랐던 y 절편은 내가 가정을 했어. 그러고 나서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이 뭐 한다? 접한다 라고 준 거야. 접한다라는 말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소린 거야? 한 개였다라는 소리가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x 더하기 a라고 방정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다 넘겨가지고 a-1은 0이다 라고 하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곧 0이어야 얘 교점의 개수가 하나인 접하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테니 얘 판별식이 0이 됐으면 좋겠어. 4a 플러스 4가 0이었으면 좋겠어. a 값은 4분의 5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똑같아. 여기는 얘랑 접하고 얘랑 평행하던 직선 중에서 얘랑 평행하니까 a 값은 누가 봐도 2였을 거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뭐 했으면 좋겠어? 접했으면 좋겠어. 연립한단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은 b가 구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2차 방정식 배웠던 이유는 뭐냐면 해석의 한 가닥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방법들을 가져가려고 우리는 열심히 뭘 배웠다. 쟤를 배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2차 방정식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운 거를 자꾸 써먹어야죠. 봅시다. 다음 보기에 답은. 자, 곡선 y는 x제곱과 y는 4x-2가 a, b 두 점에서 만납니다라고 줬어. 그때 a, 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별표 쳐놓고 하나 좀 잘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잘 봐봐.
우리 윤서 졸려 죽어요, 지금. 자, 잘 봐봐. 여기서, 그림도 지금 이 그림이랑 선생님이 그림 또 다시 그렸잖아. 그지? 왜? 이게 더 편해. 보기 편해.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뭐니, 얘들아?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 A랑 B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뭐 합니다? 궁금합니다. 됐어요? 저 길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배운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결국 뭘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연립하면 된다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며. 됐죠? 그럼 여기서 이거 2차 방정식인데 근을 모르니까 그는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됐습니다. 그는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알파랑 베타가 이 그래프 위에서는 어떤 의미야?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의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기 쉬운 조건 중에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데 우리는 개수의 관찰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되고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기울기라고 했었죠. 됐어? 저기는 제가 4라고 하는 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가 몇 배 차이 납니다. 4배 차이 납니다. 라는 뜻인 거야. 1대 4야. 됐습니다. 그럼 내가 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길이는 당연히 4L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궁금했던 건 여기는 요 길이였기 때문에 얘가 L이고 얘가 4L이었다면 여기는 얘는 루트 17L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자, 봐봐. 지금 이 생각, 이 모든 생각이 어디서 튀어나오는 중이야? 여기는 요 4라고 하는 요 숫자에서 튀어나오는 생각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직선을 봤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4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그냥 4x-2가 있었어로 넘어갈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기 기울기가 4라는 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좀 다시 가볼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였잖아, 결국은. 이게 궁금했으니까 나는 L이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그 L이 결국 뭐겠어? L이 또 두근의 차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번 베타에서 알파를 빼거나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에 뭐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어쨌든 절대값이 됩니다. 두근의 차가 됩니다. 그래서 또 두근의 차가 또 튀어나와. 그러니까 두근의 차 공식은 정말로 어때? 많이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의 차 공식 다시 한번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니까 루트 16에 마이너스 8인가요? 얘는 2 루트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두 근의 차인 요 길이가 된 거야. 그럼 그 길이에 루트 17배가 돼야 되니까 내가 궁금했던 AB의 길이라고 한 거는 여기에 루트 17배니까 2 루트 3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다시 봐봐. 이 문제를 그냥 막 풀게 된다면 이 점이랑 이 점,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근 구하지 말고 가정해라 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놓치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여기서 우리는 두 근을 직접 구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겠어? 4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2 마이너스 루트 2였을 거고 이 녀석이 2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가 나올 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전히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가 나올 테니까 이 길이를 또 구해야 돼요. 이 길이가 나왔고 이 길이가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어때? 계산량이 되게 많아져요.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라고 했어? 근 구하지 마. 이거였지. 그는 뭐 하는 거야?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뭘? 개수를 관찰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1차 함수도 마찬가지. 개수를 관찰해야 되는데 그 개수는 1차의 개수는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 기울기는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의 비율 관계를 전달해주는 되게 중요한 녀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보자. 자, 이번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요 그림과 같대. 그때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실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겠어? fx랑 누구랑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준 거니까 얘는 0이라는 근이 마이너스 3과 2가 됩니다 라는 정보를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궁금한 거는 2x 더하기 3은 0의 실근이 궁금합니다. 얘네들의 뭘 구해주세요? 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이건 우리가 방정식 쪽에서 어제였죠, 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요 얘기로 시작을 했었잖아. 그죠? 여기는 얘의 근이 마이너스 3과 2였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 f에다가는 마이너스 3이 되면 결국 0이 되고 f는 2가 됐을 때 0이 되니까 얘가 뭐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그 x값 2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그 x값은 마이너스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이 2가 되게 하는 2x 더하기 2가 3이 2가 되게 하는 그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를 통해서 여기는 이 녀석의 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편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결과를 구해주세요. 그냥 이런 문제였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봐봐. 분명히 얘도 뭐야?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장난치다가 갑자기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얘를 통해서 얘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지금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고 그리고 2차 방정식 쪽에서 했던 이런 그런 사전 지식들이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또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야.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걸 괜히 배운 게 아니라 뒤에서 써먹으려고 배운 거고. 근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거를 까먹고 왔지. 그러면은 어때? 써먹지를 못해. 그러면 어때? 느낌이. 아, 수학은 어려운 거야.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잊을 때마다 괜찮아. 잊을 수 있어. 사람이니까 당연히 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 그런데 잊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 기억이 나요. 오케이? 반복이 자꾸 되잖아? 그러면은 기억에 남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자,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어쩌고저쩌고 지금 주어져 있어. 잘 봐봐, 이것도. 지금 이거는 분명히 얘들아, 뭐야? 방정식 문제예요. 그지 않니? 이거는 딱 봐도 방정식 문제야.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뭐였어?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뭘 했어? 방정식을 해석하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다시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에 대한 생각을 방정식에 대한 생각으로 바꿔서 우린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봐 주세요라고 여태까지 계속 그런 문제를 풀어온 거야. 그런데 얘는 반대야. 방정식을 풀고 싶어 나는 지금 현재 방정식을 풀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라? 함수의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라.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 뭐 배웠어요? 절대값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죠?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이 있었어. 여기는 요거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이 4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선생님이 한번 쓱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와 y는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얘네들의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어? 4개였으면 좋겠어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얘를 그리려면 일단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절대값이 아예 없는 형태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얘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얘는 1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0이 되는 x축과 만나는 그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과 1이었을 테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여기는 요 녀석의 뭐야?
절대값을 박아주세요 이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올려서 요렇게 그려지는 게 현재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됐나요? 접어서 올린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y는 a 더하기 1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y는 3이에요 라고 하면 어때? 그냥 y는 3 요런 직선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y는 a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현재 a 더하기 1인 거야. 됐어? 그럼 내가 이 a 더하기 1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몇 개의 교점을 갖기를 원하는 거야? 4개의 교점을 갖기를 원하는 거야. 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1이 여기 있을 때는 당연히 교점이 없으니까요. 지금 주황색 그래프랑 비교하고 있으니까. 되니? 오케이? 교점이 없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교점이 몇 개야? 2개가 되잖아.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교점이 4개가 되네, 드디어.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면 교점이 3개가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2개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a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야 뭐가 되겠구나? 교점이 4개가 되겠군요.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지금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방정식을 완벽하게 함수로 변신시켜서 함수에 대한 해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여기가 y는 뭐라고? a 더하기 1이 될 거라고. 그럼 그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는 이 녀석이 뭐니까? 0이니까. 또 여기는 이 녀석은 얼마일까? 이 녀석은 여기 절반 딱 대칭축 값을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이 값은 1이었을 거라고. 이해됐나요? 다시 여기 있는 얘에다가 지금 다시 이 녀석의 대칭축은 0이잖아. 맞아?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접어서 올린 거니까 그지? 여기는 얘의 값은 1이었을 거라고.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요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0에서 1 사이에 여기 있으면 교점이 몇 개겠구나? 4개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 값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되면 좋겠다가 여기는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할 땐 또 방정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그런 하나의 해석 능력을 추가시킨다는 느낌으로 여기는 이 상황 자체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우리는 자유롭게 해석해가면서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요건 요 밑에 있는 문제 뭘 해볼까요? 좀 쉬운 걸로 할까? 요거 하자. 요거 95번 395번 네, 1번 문제 요거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다시 한번 볼게. 여기는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애랑 y는 a라고 하는 애랑 비교해 봤을 때 요거 두 개의 교점이 몇 개가 되고 싶어요? 여전히 4개가 되고 싶어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여기가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진짜 죽도록 강조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라는 건데 여기 있는 얘는 y는 뭐예요? x에 x-4라고 하는 거에 전체 절대값을 박아놓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x축을 잡아주고 여기가 0이었고 여기는 얘가 4였으니까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단 말이야. 이해돼?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절대값을 박았다. 여기다 절대값을 박았다는 이야기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려주세요라는 이야기라고 했으니 얘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지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되는군요. 라고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얘가 y는 a라고 하는 직선은 그냥 이렇게 지금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이 될 텐데 얘를 a 값에 따라서 a가 음수예요. a가 점점점 커지다가 a가 0이었어요. 점점점 a가 커집니다라고 해서 a로 이렇게 스캔을 해나간다 생각해봐.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살펴보는 거야, 주어져 있는 상황을. 그냥 지금 교점이 빵개, 교점 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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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개 가다가 교점이 2개가 됐고, 교점이 4개가 됐고, 교점이 3개가 됐고, 교점이 2개가 되고, 계속 올라가도 교점은 계속 2개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한번 스캔을 딱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교점이 4개인 상황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면 되겠어? 여전히 여기와 여기 사이면 되는 거잖아. 요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면, 여기는 이 직선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라는 뜻인데,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이 녀석이 현재 A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A라고 하는 거는 어때야 돼? 얘보다는 더 커야 되고, 여기는 얘보다는 좀 더 작아야 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이해되죠? 근데 여기는 얘가 X축이었으니까 당연히 얘는 값은 0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제일 높은 요 점의 좌표를 난 지금 현재 찾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는 걔는 이 이차함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대칭축이 0과 4 사이에 중간에 2였을 게 분명하거든. 그럼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디다가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2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걔를 접어서 올린 절대값을 씌워놓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값은 접어서 올린 거, 절대값을 씌워준 건 당연히 4가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됩니다? 해서 A의 범위는 결국 어디에서? 0에서부터 어디 사이? 4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구만. 그래서 1번의 답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됐나요? 만약에 문제가 요 밑에 있는 문제가 뭐였어? 교점이 3개가 됐으면 좋겠어.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교점이 3개였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였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얘만 3개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교점이 3개인 순간은 딱 이 순간밖에 없을 테니 그때 A 값은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 문제의 답은 A는 4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나씩 하나씩 편안하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서 이런 건 어떨까? 변형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 다시 이렇게 주어.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로 한번 다시 같이 해석을 해볼게. 봐봐. 자, 여기는 얘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랑 y는 x 더하기 k라는 애랑, 여기는 이거 두 개의 교점이 몇 개이고 싶어요? 교점이 2개이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오케이? 교점이 2개이고 싶어요. 그럼 나는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도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x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얘는 x축 잡아주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는 1일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거기다 마찬가지 전체 절대값을 박아준 거니까 접어서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와 또 이렇게와 또 이렇게가 됩니다. 얘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냥 보세요 얘들아. 이거 풀 필요 없어 지금.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랑 비교를 할 거냐면, y는 x 더하기 k야. 아까는 그냥 y는 k 같은 느낌이었잖아. y는 상수함수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제 뭐가 됐어? 1차 함수가 됐어. 얘는 직선이죠. 기울기가 몇 자리인 직선입니까? 1자리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기울기 1자리 한 이 정도 잡아놓고, k 값에 따라서 얘는 k가 음수였을 때 이 아래쪽에 이렇게 될 거고, k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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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움직이는 직선이 여기는 요 직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 교점이 몇 개가 되고 싶어요? 지금 현재 2개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는 얘 현재 이 상황일 때 교점 몇 개? 빵개. 점점 k가 커진다. 이렇게 스캔을 해봐. 쭉쭉쭉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는 요 상태에서 교점 몇 개? 1개. 조금 더 올라가면 드디어 교점 몇 개? 2개. 여기서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어. 교점 3개. 보여요? 교점 3개. 여기 1개, 여기 1개, 여기 1개, 3개. 그지? 더 올라갔어. 교점 몇 개? 4개. 더 올라갔어. 접했어. 교점 몇 개? 3개. 맞아요? 더 올라갔어. 교점 몇 개? 2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야? 교점이 2개가 되고 싶어요를 찾고 싶었단 말이야. 교점 2개가 되는 거 어디 있었어?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깔짝깔짝거리는 애 2개. 요거보다 더 커져서 여기서 깔짝거리는 거 다 2개씩이잖아. 그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경계들을 찾아주세요. 얘는 길이가 1짜리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여기는 얘랑 접하는 요 순간을 기준으로 걔보다 더 어떻게 되면은 올라가 버리면 교점은 몇 개가 됩니다? 2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직선은 요런 직선과 지금 요런 직선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뭘 찾아줄 거야? 여기는 여기 K 값이 얘에서 얘 사이와 얘보다 큽니다를 찾아주고 싶은 거니까 결국 이때의 K 값이 얼마인지 이때의 K 값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때의 K 값은 얼마인지만 안다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였다면 내가 원하는 K 값의 범위는 A에서 B 사이가 될 거고 또는 K 값은 C보다 더 크다. 이게 답이 될 게 분명하잖아. 이해돼요? K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C보다 더 커졌을 때 교점은 2개가 될 겁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 나 이제부터 뭐 찾아주면 되겠어? A랑 B랑 C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A는 어떻게 찾을까? A인 직선을 한번 관찰해봐, 얘들아. A라는 직선은 지금 딱 누가 봐도 여기는 얘 점을 지나는 순간이야. 맞아? 다시 1,0, 여기는 1,0이라는 점을 지나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0을 지나는 순간의 K 값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때의 K값, 요때의 K값은 뭘 지나고 있어?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있네. 그럼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순간에 K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누가 봐도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일단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나는 뭘 찾아줄 생각이야? C라고 하는 걸 찾아줄 생각인데 이 C는 내가 어떻게 산정을 한 녀석이야? 얘는 누가 봐도 이 녀석이랑 뭐 하고 있는 중? 접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됐어? 얘는 뭔가 지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이랑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접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결국 이 녀석이랑 접하게 하는 K값을 찾아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녀석은 누군데? 이 녀석은 누군데? 여기는 요 녀석이 원래 이렇게 됐었던 애를 접어서 올린 거니까 여기 주어져 있던 애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린 즉 요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됐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접어서 올린 거. 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녀석과 누구와? y는 x 더하기 k라는 애랑 뭐 하고 싶다고 다시? 접하고 싶대. 얘랑 얘랑 접하고 싶대. 그럼 얘는 함수에 대한 해석을 다시 뭘로 옮겨버리면 되겠어? 방정식에 대한 해석으로 다시 옮겨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1이 0입니다로 잡아준 다음에 얘가 접하고 싶었으니 얘는 교점이 하나였으면 좋겠네. 판별식이 0이었으면 좋겠네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1-k 다시 4k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K값은 뭐가 됩니다. 요때의 K값은 4분의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때의 K값은 4분의 5가 되는구나. 아, 결과적으로 얘는 4분의 5보다 크면 돼. 이거 또는 이거가 지금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다시 봐봐.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그래프를 중요시하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야. 우리는 단순하게 방정식을 풀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는 얘를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분류해서 절대값을 없애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 대한 해를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한 다음에 2개가 되는 순간을 찾는 그런 문제 자체가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해석의 방향 자체가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잖아. 그렇다는 건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모든 생각을 하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를 2개 그렸고 그 다음에 요 상황일 때는 K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 상황인 건 어떤 포인트가 있어. 1,0을 지나는 걸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정의해 놓은 상태였잖아. 처음부터. 맞아요?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점 지날 때 최초로 뭐가 된다고? 교점이 1개가 된다고. 그 점 지날 때라고 내가 정의해 놓은 거니까 그 점을 대입했을 때 K값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 이해돼?
쭉 올라가다가 또 요점 지나기 직전까지가 교점이 두 개니까 요점 지나는 순간일 때는 요점 지나는 순간이니까 마이너스 1,0 집어넣었을 때 K값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 그리고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긴 얘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보다 뭐라고? 다시 접하는 순간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날 게 분명해 라는 거니까 나는 뭘 찾아줄 거야?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접하는 순간에 대한 생각을 해줄 거야 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접하는 순간 누구랑 누구랑? 얘랑 얘랑. 얘랑 접하고 싶으니까 얘랑 접하는 순간. 아, 얘랑 접한다고? 그러면 얘는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판별식이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해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방정식에서 함수로,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잘 되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오늘 마지막 최대와 최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대와 최소에 대한 이야기. 진짜 엄청 많이 중요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자,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우리 이제 앞으로 너희가 문제에서 최대라는 말이랑 최소라는 말을 봤을 때 해야 되는 생각의 패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대, 최소 이런 얘기가 나왔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로 해결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90% 정도에 해당하는 전체 수학을 놓고 봤을 때 90% 정도에 해당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서 이게 수학 하에 나오는 얘기거든. 여기는 얘가 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으로 한 1%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최대 최소 문제는 전부 다 뭐다? 함수의 그래프로서 해석을 할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도대체 함수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데요? 라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다시. 자, 함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시. 요렇게. 다시. 네. 다시. 요렇게 그려졌어.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y는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이라고. 그지?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해들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내가 x좌표들만 모아보면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들만 다 모아버리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만큼이 결국 x의 범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거든. 됐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저렇게 그러니까 마치 그 자동차 와이퍼 알지? 자동차 와이퍼. 이게 일자 직선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래서 그 직선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이게 이제 모래알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모래알들이라고. 이 상태에서 내가 와이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내려버렸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모래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겠지. 여기는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범위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거기는 걔를 세로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버렸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저 모래알들이 제일 낮은 여기서부터 제일 높은 여기까지 해서 이만큼이 결국 뭐가 되겠어? 모래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y의 뭐야? 범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함수 y는 fx에서 x의 범위와 y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점들 중에서 제일 이렇게 다 이쪽으로 모아버렸을 때 y 범위, 이쪽으로 모아버렸을 때 x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fx의 최대와 최소가 궁금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기는 얘는 x의 범위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걸까? y의 범위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걸까? 당연히 y의 범위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야. 왜냐면
y는 fx잖아, 얘들아. 그지? fx라는 건 뭐였어? y였거든. 그러니까 y의 최대치수가 궁금하다는 소리야. 얘는 y의 뭐가 궁금하다? 범위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y 값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얘는 가장 높은 거, 높이 있는 가장 높은 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가장 낮은 거, 얘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함수의 최대 최소의 핵심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4 빼기 4가 있었어. 근데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 그냥 여기 있는 요 값이 1이었으니 대충 1을 한번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럼 또 5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5를 한번 집어넣었더니 10 빼기 4니까 6이 나오네. 그럼 제일 큰 게 6이고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니까 최대와 최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1 넣고 5 넣고 큰 게 최대값이야 작은 게 최소값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근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거냐면 일단은 지금 당장이라도 점수를 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건 진짜 되게 위험한 겁니다. 오케이? 다시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랑 최소가 나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2x-4라고 하는 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가 2짜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뭘 해달래? x의 범위를 1에서부터 5까지로 제한해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1이 있었고 여기 이렇게 5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바라보고 싶은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고 싶지 않아요. 얘네들은 보고 싶지 않고 x의 범위는 1에서부터 5 사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그래프만 바라볼래요.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게 있을 텐데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의 범위가 될 수밖에 없고 가장 높은 값은 5를 집어넣었을 때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낮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건 이제 일반적인 함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4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전히 x의 범위를 1에서부터 5 사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시켜봅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서 1을 집어넣고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서 5를 집어넣는다라는 이 행동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야. 왜냐면 여기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25에서 25 뺀 거니까 5 더하기 6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최대값이에요, 얘가 최소값이에요. 이거는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근데 여기는 얘 대칭축이 얼마니? 대칭축이 2였잖아. 그리고 나는 x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5까지.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잘라주세요라고 한 거거든. 이해돼? 그러면 그 그래프상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만큼의 그래프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는 뭐 하겠어요? 바라볼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어디서 나오는 게 맞지만 5에서 제일 큰 값이 나오는 건 맞지만 5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오는 건 맞지만 1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2였잖아. 그지? 근데 걔보다 더 작은 값인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제일 작은 값일 거라고.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8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이 녀석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얘 최대값은 6이지만 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푸는 것 자체는 이제부터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고 항상 최대와 최소를 구하고 싶어 라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뭘 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을 찾으려고 하는 게 최대값이고 제일 낮은, 제일 밑에 있는 값을 찾으려고 하는 게 최소값입니다라는 이 생각의 패턴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최대 최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앞으로 최대나 최소가 나온다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할 거야?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최대 최소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할 거야? 그릴 거야. 아무리 쉬운 것도 그냥 그릴 거야. 그냥 무조건 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실제 문제로 한번 가보자. 실수 전체에 정의된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이것도 봐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얘가 x는 1일 때 최소값 2를 갖습니다. 라고 줬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최고차항에서 2였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잖아. 그리고 x의 범위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x의 범위를 따로 안 줬다는 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전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됐습니다. 그럼 x의 범위는 실수 전체 값이 되는 게 맞는데 y의 범위는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방향으로 y의 범위가 잡히겠죠. 라는 건 얘는 계속 올라갈 테니 최대값은 없지만 얘는 내려가다 이 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은 여기는 얘가 몇이었을 때 x값이 1이었을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2를 갖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 그렇다는 건 나한테 뭘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꼭지점인 1,2를 줬군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기는 저 이차함수인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는요. 내가 최고층에서는 2였고 꼭지점을 알고 있으니 표준형으로서 이렇게 세워도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이해되니? 됐어? 그러니 얘를 전개해서 2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가 됩니다로 내가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4가 됩니다. 더하면 빵이 되겠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뭐 입장에서? 그래프 입장에서.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고등수학을 하면서 있잖아. 고등수학을 하면서 그래프를 너무 무서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절대로 고등수학을 잘할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최선을 다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자꾸만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서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 가보자. 자, 여기는 요 녀석은 뭐래? 최대값이 3이래. 그때 A를 구해달래.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얘 그래프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에서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지? 최고차항에서 안 줬어.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분명히 뭐가 존재한대? 최대값이 존재한대. 아래로 볼록이면은 최소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어서 최대값이 존재하는 형태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다시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2ax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을 때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그 최대값이 얼마이군요? 3이군요. 이렇게 준 겁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선생님 뭐 하라고요, 얘들아? 관찰하라고요. 개수를 계속해서 관찰해 주세요. 여기는 얘 A라고 안 준 거고 얘는 2A라고 안 준 거긴 하지만 얘네들의 관계는 준 거네. 그죠? 여기는 얘들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대칭축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대칭축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을 줬구나. 그럼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3이란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마이너스 1,3을 대입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얘는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3입니다. 마이너스 A가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8이군요.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개수들 관찰하고 그래프에 대한 상황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 해석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와 식의 연결고리를 자꾸 이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알아서 해석 능력이 커지게 될 거고 그게 잘 커졌을 때 이제 비로소 편하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거야.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죠? 선생님은 왼손잡이거든, 얘들아. 오케이? 그럼 선생님한테는 오른손으로 뭔가 필기를 한다는 게 어떻겠어? 힘들겠죠. 그지? 선생님이 내 이름을 오른손으로 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생각보다 잘 쓰죠. 그지? 연습했거든. 오케이. 처음에는 이게 왼손잡이면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수업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손으로 막 글씨를 쓰는 걸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왼손잡이인 이유가 뭐냐면 오른손 손가락 하나가 안 움직여요. 어렸을 때 아기 때 다쳤거든.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얘가 안 접혀. 너무 다행이죠. 이 네 번째 손가락이라 참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손가락이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얘가 이게 거슬리는 거야. 안 접히니까. 오케이? 왠지 괜히 욕하는 것 같고 좀 그렇잖아, 느낌이. 그래 가지고 '아 그래 오른손은 포기하자.'라고 해서 다시 왼손으로 하기 시작한 거고 연습은 많이 했었어. 근데 다시 왼손으로 하기 시작한 거고 내가 필기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나는 자꾸 너희들이 좀 바라보고 싶어서. 오케이? 어쨌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처음엔 당연히 어때?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연습하다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공부라고 하는 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공부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어색했던 거를 자꾸 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 그게 그냥 공부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봐봐.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무조건 풀 수 있잖아. 그지? 딱 보자마자 '아 이건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아 귀찮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맞아? 딱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 근데 너희가 이 문제를 처음 봤었던 초딩 때로 넘어가 봐. 그럼 얘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을 했었니? 못 했었지. 그지? 이때는 얘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못 했던 것뿐이야. 이젠 우리는 저런 계산을 많이 해 보다 보니까 이제 뭐야?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편해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내가 좀 뭔가 어색해. 지금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프 해석하는 게 어색해라고 했을 때 그걸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또 뭐야? 편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공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보자. 다음. 이번에는 요렇게 줬네요. 봅시다. 자, 이번에 0에서 3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어요. 이 참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그때 k값과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으니 나는 뭐 할 거야? 무조건 그릴 거야. 그죠? 무조건 그릴 겁니다. 이 참수 그렸고요. 그다음 대칭축도 무조건 보라고 했죠. 대칭축 얼마에 있어요? 대칭축은 1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 그렸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x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 아, 여기가 0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두 칸 정도 떨어지게 한 이 정도의 3 정도 잡아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바라보고 싶은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지금 바라보고 싶어요. 요만큼만 바라보고 싶어요. 나머지는 바라보지도 않을 겁니다. 요거야. 됐어? 그래프 끝났죠? 그럼 최대값 어디서 나와? 3 넣으면 나오는 게 최대값이고 최소값 어디서 나와? 1 넣으면 나오는 게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줬어? 최소값 마이너스 3이래. 아 그러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겠네. 그럼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더하기 k인데 거기는 얘가 3 나오겠네. 그럼 k 값은 얼마란 소리고 5란 소리고. 됐죠?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3에서 나오잖아. 아, 그럼 일단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3을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야? 3 집어넣으면 9에다가 18 마이너스 12 플러스 k. 근데 k는 5였죠. 얘가 최대값이란 소린데 얘가 6이니까 얘는 11이 됩니다. 아, 여기는 이 값은 11이구나. 최대값은 11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음. 마이너스 3이네. 됐습니다.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어? k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 여기는 얘는 5가 되겠네요. 라고 해서 얘는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말해주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최대 최소에 대한 생각은 전부 다 뭘 베이스로 가져간다? 그래프를 베이스로 가져간다. 오케이? 그려놓고 그 안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고 자꾸 해석하는 그런 습관들을 잡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그럼 2번도 한번 같이 볼까? 2번은 좀 어떤 느낌이야? 여전히 보자. 자, 1에서부터 4까지인데 여기는 얘는 이거야.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게 분명한데 여기서의 대칭축은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x의 범위를 1에서부터 몇 사이라고 준 거야? 4 사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관찰하고 싶어요가 된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 1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올 게 분명하고 4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올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5랬어. 아, 얘가 5랬어. 그럼 뭐야? 1 넣으면 5가 나와요. 아, 1 넣으면 5가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5였으면 좋겠어. k는 얼마였구나? 8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최소값은 4 집어넣으면 나오겠네요. 4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얘가 최소값이고. 됐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잘 봐봐. 이 함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정보 중에 되게 중요한 정보가 결국 뭐라는 소리니? 우리는 x의 범위를 알고 있으면 그 x의 범위를 통해서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보를 변환시키는 거야. x에 대한 범위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y의 범위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이게 함수에서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최대 최소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이 3번에다가 좀 그 별표를 하나 쳐줄래? 얘가 진짜 어려워요. 잘 봐봐. 일단 몇 가지만 물어볼게, 얘들아.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한다? 가정한다. 좋아요. 수학에서 모르면 가정한다. 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봐자. 일단은 여기는 얘를 딱 봤어. 얘 그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렸어. 그 다음에 대칭축을 봤더니 대칭축을 줬니 안 줬니? 안 줬어. 그냥 x는 a라고 이렇게 준 상수로 준 거는 안 준 거죠. 문자로 준 거는 안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거든. 시연아? 집중. 다시 x의 범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a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이 범위가 여기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박혀 있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럼 여기에 있었다면 최대값은 1에서 나온다는 소리고 여기에 있었다면 최대값은 a에서 나온다는 소리고 여기에 있었다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a를 안 줬기 때문에 a의 값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얘가 어디에 지금 범위에서 지금 이 그래프를 해석하고 싶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만 강조하는 게 뭐야? 대칭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어쨌든 다시 그러면 얘가 문제가 될 만한 건 뭐냐면 얘가 현재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a 값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또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또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맞아?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뭐 할 거야? 가정할 거야. 그냥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된다. 됐어? 그래서 다시 A의 범위가 첫 번째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세 번째 A의 범위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가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는 없잖아요, 얘들아. 그지?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데나 등호를 이렇게 박아줄게요, 그냥. 됐어? 마이너스 1은 여기다 포함시켰고 1은 여기다 포함시켰어. 그럼 전체 A의 범위를 다 관찰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상황이었을 때 다시 보자.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야겠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긴 하지만 여기가 현재 A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가 지금 뭐가 돼? 1이 되는. 나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만큼만 관찰하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 최대값이 얼마야? 2라고 줬잖아. 맞아? 그렇다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최대값일 테니까 마이너스 1을 저기다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4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a에다가 마이너스 a 이 값이 2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3이란 소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군요 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A값이 마이너스 1인 거는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내가 등호를 여기다 안 대고 여기다 달아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어쨌든 지금 등호를 여기다 달았으니까 여기선 등호 없으니까 이 범위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족할 수 없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상황, 여전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여기는 얘가 현재 뭐야? A야.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고, 여기가 1이란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바라보겠어요? 라는 뜻이 되고, A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그 값이 2란 소리잖아. 그럼 이제는 A를 넣어보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2A 제곱에 마이너스 A는 2가 된다는 소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1 또는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A 값은 1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A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여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아까 우리가 놓쳤던 1을 여기서 구할 수 잘못했죠. 얘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다. 2 또는 마이너스 1이죠. 되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또는 2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까 놓쳤던 이 녀석을 여기서 다시 확보해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등호가 여기에 박혀있든 여기에 박혀있든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둘 중에 하나만 박아주면 거기서 그 녀석을 건져갈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 확보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상황으로 가서 여전히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번에는 대칭축이 A 여기 있었고 이번엔 여기가 1이란 소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가 되는 거야. 즉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관찰해 주세요라는 뜻인데 최대값은 이제 1 집어넣을 때 나오는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마이너스 A가 얘가 2였다는 소리니까 A는 3이 됩니다라는 뜻인데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두 번째 A 값인 3까지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해서 답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됩니다. 이렇게가 답이 돼요. 이해되나요?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해야 돼서 그래요. 수학에서 모르면 가정한다, 분류한다 이런 생각. 오케이? 그리고 항상 대칭축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식으로 접근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풀립니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넘어갑시다. 다음,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봅시다. 자, 여기서는 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봐봐. y는 fx라고 해서, y는 fx라고 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냈었지. 얘는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을 가진 식이 함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 근데 함수에서 얘들아, 함수에서 얘는 지금 문자가 2개짜리인 관계식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x에다 뭔가를 넣고 그 결과를 가지고 y를 구하잖아. 그지? 그래서 x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여긴 얘를 종속변수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러니까 x값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건데 y값은 그 값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느낌이라서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이 상황일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만약에 여기 별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세모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얘는 결국 세모의 범위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별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를 나타내는 함수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얘가 꼭 x여야 되고 얘가 꼭 y여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일단은 좀 먼저 없앴으면 좋겠어. 그냥 함수식이 보통 우리가 쓰기를 이렇게 쓰니까 항상 x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세모라고 썼고 얘가 별이라고 썼으면 얘가 독립변수가 되고 얘가 알아서 종속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a였고 얘가 b였으면은 a를 넣으면 b가 나와. a의 범위를 가지고 b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여기다가 y라고 썼고 여기다 t라고 썼다면 얘는 t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자가 들어가 있는지 여기는 얘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봐봐.
여기는 요 녀석, 요걸 가지고 할게. 요걸 가지고. 여기는 요 녀석을 쓱 봐봐. 나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현재 여기는 이 함수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저 녀석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니까 나는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항상 최대 최소 문제는 뭘 해라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맞아? 근데 얘는 딱 봐도 지금 이걸 제곱해버리니까 4차식이 됐잖아. 그럼 얘 4차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 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없죠. 이걸 그리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수투까지 배워야 돼. 미분까지 다 배운 상태여야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릴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너무나 다행이게도 뭐 당연한 거겠지만 여기에 뭘 줬냐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이 모양을 나한테 던져줬어요. 근데 우린 수학에서 뭘 해라? 공통 부분이 발생하면 치환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는 이 녀석을 t라고 치환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마지막 결과인 y는 t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더하기 4만 기억하고 있지만 이거 전에 얘를 t라고 정했지. 얘를 t라고 정했지. 그거를 이 앞에다가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한 번만 써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이것도 하나의 함수고요. 이것도 하나의 함수가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치환을 한다는 거는 큰 덩어리의 하나의 함수를 의도적으로 두 개의 함수로 쪼개겠다는 이야기. 치환을 한다는 거. 이해됐어? 다시 봐봐. 그럼 여기서의 독립변수는 뭐야? x죠. 그럼 나는 x의 범위를 가지고 얘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겠어? 당연히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 얘는 이제는 뭐야? t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구했던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둘 다 내가 알고 있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되니까 얘를 가지고 나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 한번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얘를 그려서 생각을 한번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그릴 수 없는 함수가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그 그릴 수 없는 하나의 함수를 그릴 수 있는 두 개의 함수로 쪼개서 x부터 시작해서 x에서 바로 y의 범위를 꽂아버리는 게 아니라 x에서 t의 범위를 한번 구하고 그 t의 범위를 통해서 다시 y의 범위를 구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는 얘를 해결하겠다라는 소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 얘는 그래프를 쓱 그려봐봐. 그럼 얘는 사실 여기는 얘가 가상의 무슨 축? x축. 가상의 무슨 축? t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얘는 또 마찬가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는 가상의 이제는 t축이 되고 여기는 가상의 뭐가 되는 거야? y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봐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래. 여기는 요 녀석의 대칭축은 얼마니? 여기는 얘의 대칭축은 1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여기 잘라서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지금 내가 관찰하고 싶은 대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이게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t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럼 t의 범위는 여기다 1 넣으면 최소값이 나올 테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2 더하기 3이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올 게 분명하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니까 얘는 6이 되겠지. 라고 하는 t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다시 x의 범위로 t의 범위를 구했어. 근데 그 t의 범위를 다시 여기다 갖다 써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제 y의 범위를 구할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t의 범위가 이제 2에서 6 사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여기는 얘를 다시 보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대칭축이 1이잖아. 그런데 얘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6까지를 관찰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이렇게 관찰을 할 텐데 이 중에 제일 큰 값이 y의 최대값일 거고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이 y의 최소값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6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36에서 빼기 12 더하기 4니까 얼마야? 얼마지? 8. 28인가요?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y의 최대값은 결국 뭐가 되고요? 28이 되고 y의 최소값은 결국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28이 되는 거고 얘가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계산을 할 수 있어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함수를 가지고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세모의 범위를 가지고 별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되게 너무나 크게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공통 부분이라는 걸 줬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녀석을 치환함으로써 나는 그 하나의 큰 함수를 두 개의 함수로 쪼개서 오케이? 그릴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를 만들고 여기서 한번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해주고 거기서 구한 t의 범위를 가지고 여기서 y의 범위를 구해줍니다. 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녀석의 최대 치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자. 1번으로 다시 가볼게요. 1번.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지금 t라고 하는 걸 뭐라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럼 얘는 y는 뭐가 되겠어? t의 제곱 플러스 6t에다가 플러스 12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궁금한 게 뭐야? 얘 최소값이 궁금해. 됐습니다. 그러면 난 여기서 얘 그래프를 쓱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면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2였을 거야. 그럼 t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됐어? 여기서 x의 범위를 따로 준 적 있어? 없어? 없었잖아. 그럼 모든 실수였다는 뜻이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사실을 하나 얻은 상태에서 이제 일로 가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질 텐데 대칭축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일 텐데. 그런데 그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걔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만 나는 관찰하겠어요라는 뜻이 되는 거고 거기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나올 수밖에 없군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4 마이너스 12 더하기 12가 되니까 얘는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답은 4가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잡아볼게 얘들아. 우리가 여기는 얘를 t라고 놨어. 여기는 얘를 t라고 놨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만들었어. 여기서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3에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버리면 9 마이너스 18 더하기 뭐가 돼? 12가 되면서 여기는 얘는 얼마니? 3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죠?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값은 얼마였어? 3이었어.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의 답을 3이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야. 오케이? 왜? 지금 t의 범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 x의 범위가 있었을 때 그 t의 범위는 x에 따라서 그 t의 범위가 결정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얘를 바라봤기 때문에 얘는 오답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함수를 두 개로 쪼갠다라는 생각으로 얘는 두 번에 걸쳐서 함수를 두 개 그려놓고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해줘야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함정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넘어가서. 자, 5번으로 가봅시다. 이건 또 활용 문제라서 이거 너희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거 질문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거 그냥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 가보자. 5번 넘어가고 활용 문제 하나 더 있죠? 여전히 너희가 한번 직접 도전을 해보세요. 알겠죠?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꼭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안 하고 넘어가진 말자. 알겠지? 이걸 너희한테 맡겼다고 해서 그냥 모르겠으면 넘어가란 말이 아니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해석의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서. 넘어갑시다. 현재 마플 특강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좀 이런 얘기 잠깐만 간단히 해볼게요. 봐봐.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열심히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치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얘 결론으로서 딱 한 가지만 얘기했잖아. 뭐만 얘기했어? 무조건 그려라. 이런 얘기했었지. 그려라. 근데 그릴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 이해돼요? 일단 그리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 얘들아? 그리려면 얘가 1변수 함수여야 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의 최대 치수를 구해주세요. 이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표현상 y는 얘요라고 해서 해도 여기선 사실상 얘는 1변수 함수가 되는 거야. 그죠? y는 얘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x의 이런 함수의 최소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뭐 4x 플러스 5가 있는데 그리고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도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런 애의 최대 치수를 구해주세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기는 얘는 이 변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괜찮죠? 그랬을 땐 어쩔 수 없이 뭘 하는 거냐면 각각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식을 가지고 푸는 거야. 이해됩니다? 다시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사실은 x-2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라고 내가 식의 변형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게 분명하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0이거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식으로서의 해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해석은 선생님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무조건 그려라 라고 설명을 했던 거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가 나와버리면 얘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랑 요거는 최소값이 0이니까 이거 전체의 최소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푸는 것도 당연히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사실 많이 해봤던 생각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거 최소값은 이거 최소값은 이렇게 해서 구해왔었지 않았니 여태까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조금만 더 연장선으로 여기 완전 제곱식을 2개 만들어서 푸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기 1번 같은 거 있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알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얘들아 큰 흐름을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뭐라고 할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잘 봐봐. 잘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x랑 y의 관계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이 문제에다가는 사실 별표를 좀 쳐놨으면 좋겠어. 좀 되게 중요합니다. 잘 봐봐, 얘들아. 나는 여기서 y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4-x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는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얘를 2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서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4로서 여기는 얘를 1변수 함수로 만들 수 있죠. 다시 얘는 분명히 2변수 함수였단 말이야. 근데 관계식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x, y의 제곱이라는 걸 소거함으로써 여기는 요 녀석을 소거함으로써 하나의 변수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이제 1변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대칭축은 얼마야? 1이야. 그리고 여기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되니? 근데 여기선 분명히 뭐라고 했어?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지. 그러면 최대값은 1 넣은 값일 거고 최소값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답을 보면 그게 아니야. 오케이? 여기서는 잘 봐봐. 여기 선생님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이 소거라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거는 문자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죠. 얘를 사라지게 만드는 문자 하나가 사라져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 그 문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자였어. 얘의 어떤 정보가 존재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그 문자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 정보까지 같이 사라져 버리면 이 정보는 아예 쓸데없는 정보가 돼 버리니까 저기는 저 정보를 놓치게 되니까 오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문자가 소거될 때, 문자가 사라질 때 그 정보까지 사라지지 않게 그 정보는 뭘 해줄 필요가 있냐면 다른 문자에 대한 정보로 환산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보를 남겨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남겨둬 라고 말해주고 싶어. 환산해서 그 정보는 남겨뒀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분명히 난 여기서 y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놨어? 4-x제곱이라고 놨지. 됐어? 그리고 이 y제곱이라는 걸 지금 요거 대신에 집어넣음으로써 y제곱이라는 이 문자 자체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렸지. 그런데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의 성질로서 항상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면 뭔가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이 정보를 하나 무조건 담고 있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사라져 버리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돼 버린 거랑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 있는 걔를 환산할 거야. 누구로? 얘도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이렇게 환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된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그냥 넘겨버리면 사라졌을 정보를 우리가 요거를 남겨둔다라는 요 생각을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식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생각해달라는 얘기였고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얘가 2가 되면서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해 주세요라는 문제였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1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게 맞지만 얘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뭘 구할 수 있다?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속어라고 하는 걸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문자가 사라지면서 그 정보까지 사라질 염려가 있으니 꼭 저기는 쟤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아까 이제 완전 제곱거를 가지고 최대치수 구하는 것까지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는 웬만하면은 했으면 좋겠기도 한데 그냥 요거는 그냥 패스해도 괜찮아. 알겠죠? 이건 지금 큰 틀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 상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냥 문제의 하나의 유형일 뿐. 그러니까 여기는 얘까지 전부 다 마스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벅차다면은 이거는 패스해도 되고요. 만약에 얘가 벅차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얘는 기억해주는 벅차지 않으면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7번까지는 됐어? 그 다음에 이거 8번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8번은 하자. 오케이? 이제 마지막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8번 하나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날게요. 오케이? 이제 너희가 바라보는 게 이제 2차 함수일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랑 항상 연관돼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2차 함수랑 f에다가 a-x를 넣은 거랑 f에다가 a 더하기 x를 넣은 거랑 서로 같아요라는 요 표현을 줬을 때 2차 함수에서 요 표현을 줬을 때 여기는 얘가 뭐랑 같은 표현인지 얘는 결과적으로 x는 a라고 하는 대칭축을 가져요라는 의미가 되거든. 2차 함수에서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표현 자체가. 근데 저기는 쟤에 대한 해석을 간단하게만 해줄게. 오케이? 봐봐. 여기는 a-x와 a 더하기 x를 함수에다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요. 이런 뜻이잖아, 지금 현재. 그럼 봐봐. 여기에다가 내가 x축 잡아주고 여기에 어떤 a 값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x만큼 더한 결과가 a 더하기 x일 거고 여기서 x만큼 뺀 결과가 a-x일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이 식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얘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과 얘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라는 뜻이야. 오케이? 다시 얘네들을 함수에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요. 얘네들에 넣은 함수값이 같아요.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넣은 함수값이 이거였다면 얘를 넣은 함수값이 이거야. 이런 뜻이거든. 근데 x값은 변할 수 있잖아. x값은 변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x가 요만큼 왔어. 함수값이 같아. 요만큼 왔어? 함수값이 같아. 요만큼 왔어? 함수값이 같아.
요만큼 왔어? 함수값이 같아.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이쪽이 그려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네들의 각각의 이 함수값들이 전부 다 같은 형태의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조건식이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뜻하는 게 결국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선, 즉 x는 a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완벽하게 항상 대칭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건 뭐냐면 x는 a 대칭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기억해 주면 되는데 2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라는 녀석은 특별히 또 뭘 갖고 있으니까 대칭축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가 나한테 전달해 주는 메시지는 결국 x는 a라는 대칭축을 갖는군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을 봤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2 플러스 x랑 2 마이너스 x 넣은 값이 같아? 그럼 얘는 x는 2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일 수밖에 없겠네. 최고차함수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이 녀석의 투소값은 2를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니까 f2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표현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 놓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 그래서 숙제가 좀 많아요. 화요일까지니까. 화요일까지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차 방정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 얘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고생했어. 여기까지 할게요.